그 밑에 밑줄 하나 좀 칠래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치? 그러니까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뭘 해달라는 이야기냐면 삼각형을 판별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는 우리가 보통 뭘로 판단을 하시냐면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로 판단을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각의 크기를 판단한다는 게 너네는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이건 나중에 삼각함수 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너한테 물어보는 건 다 뭐냐면 이거거든. 변의 길이 가지고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판별. 잠깐만요. 어떤 뭐라고? 놓고 왔다고? 알았어. 여기. 네. 변의 길이 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야. 적었습니다. 그럼 봐봐. 이때 이 변의 길이 가지고 판단한다는 게 일단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대소관계가 이랬을 때는 일단 첫 번째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대소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너네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이렇게 되죠. 그치? 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둔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때는 직각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예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치?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중요한 거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삼각형의 형성 조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막대기를 3개 갖다 놔요. 이렇게 막대기 3개 갖다 놓고 이거 3개 가지고 삼각형 만들어 봐도 돼요? 이거 갖고도 삼각형 만들 수 있어요? 구부릴 수 없습니다. 이 상태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얘가 지나치게 길거든. 그래서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 삼각형의 성립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 형성 조건 이것까지 고려하시면 너는 고려할 게 이게 끝이야 사실은.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지금 중근을 가지고 있대. 그럼 중근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판별식 이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지금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쓸게. 4분의 D.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4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12 AB, BC, CA는 0이어야 되잖아. 중근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4 약분하고 얘 정리하고 나면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이죠. 전개해서 정리하시면요. 근데 요거 우리 곱셈공식 변형식에서 꽤 많이 봤거든.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딱 알아보셔야 돼. 이거 뭐냐면 인수분해는 아닌데 얘가 이렇게 되죠. 변형이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은 0 이렇게 변형이 되죠. 여기서 또 쓰이는 성질이 뭐냐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치? 맞죠? 실수의 제곱이요. 그럼 봐봐. 얘가 지금 ABC는 당연히 실수일 거 아니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니까. 그러면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이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야. 그치? 근데 그런 애들을 더해가지고 0이 나왔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지. 얘가 0이려면 A랑 B랑 같아야 되고 얘가 0이려면 B랑 C랑 같아야 되고 얘가 0이려면 C랑 A랑 같아야 되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결국에 A랑 B랑 C랑 뭐야? 다 같은 거네 이거잖아. 그치? 변에 대한 관계식 찾았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뭐야? 삼각형의 정의에 따라서 정삼각형 아니야?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지. 정삼각형이잖아 이거는. 맞아? 그래서 얘는 삼각형 A랑 B랑 C가 세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정삼각형이구나 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9번 봐봐요. 19번 보면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A, B라고 줬어요. 그러면 문제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직각을 낀 변의 길이가 A, B래요. 이렇게. 이런 상태지. 나머지 한 변의 길이 C라고 할게. 그럼 이런 상태에서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얘가 중근 가지던데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줘 라니까 밑줄 쳐봐요. B에 대한 식. B에 대한 다항식으로 표현해달라는 이야기지. 그치? 맞아요? 그럼 너는 그 다음 목표가 뭐가 될 거냐면 너 봐봐. 이거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B잖아. 맞지? 근데 얘를 B에 대한 다항식으로 표현해달라는 거는 A를 뭐로 표현하게 해야겠다? B로 표현해야겠구나 이거지. 그치? 그럼 거기에 대한 관계식이 그 힌트잖아. 걔가 뭘 가진다고요? 중근 가진다면서. 그럼 거기서 너가 관계식 찾아야겠지. 해봐.
얘가 중근 가진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쓸 거 아닙니까? a 플러스 4b의 제곱 마이너스 16ab가 0이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근데 이거 곱셈공식 변형시키고 나면 이거 뭡니까? a 마이너스 4b의 제곱 아니야? 그죠? 그럼 실수의 제곱이 0이라는 이야기는 얘가 0일 수밖에 없죠. 그치? a가 뭐였다? 4b였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치? 그래서 4b 대입하시면 요 넓이가 2분의 1, 4b, b 이렇게 나와서 얼마? 2b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3번이겠네요. 그쵸?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대요. 완전 제곱식이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된다는 이야기는 요 2차 다항식이 방정식인데, 미안.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1차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에서는 죄다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합시다. 쌤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된다니까? 뭐에서 됩니까? 이거 복소수 범위에서 되죠. 이거 근이 뭐야?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죠. 그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 거냐면 x 플러스 2분의 다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거랑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 범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이렇게 다 돼요. 2차식은 인수분해가 복소수 범위에서는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이야기는 얘랑 뭐였다? 같았다는 이야기지. 그럼 잘 봐. 얘와 얘의 근은 뭐야?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이잖아. 그치? 근데 얘 두 개가 같았대.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이랑 얘가 0이 되는 값이 뭐였다? 같았다는 이야기지. 그 근이 뭐하고 있어? 중복되죠. 그 얘는 뭐야? 중근이었다는 이야기네. 완전 제곱식이면 중근 가진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바로 그냥 흘러와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절반의 제곱,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7은 0이어야 하죠. 그치? 정리하시면 얘가 2k 플러스 16은 0이네요. 그래서 k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8인가요? 이렇게 바로 나오겠죠. 바로 딱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21페이지, 21번 할게요. 이렇게 인수분해 된답니다. 3 하고요. x 플러스 k의 제곱. 아까 쟤랑 다른 거는요. 이런 애 달라붙었죠? 최고차항계수야. 맞죠? 최고차항계수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애도요. 이렇게 최고차항계수 밖으로 빼놓을게요. 밖으로 빼놨을 때 얘가 3 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5a 마이너스 1x 플러스 3분의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뭐였다? 3x 플러스 k의 제곱이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랬을 때 얘가 이렇게 약분되죠. 맞아요? 그치? 그럼 어쨌든 얘가 뭐야? 얘가 중근 가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얘가 이렇게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됐으니까 얘가 중근 가진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계산이 너무 짜증나지?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냥 얘가 뭐야? 2차 방정식인데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근에 영향을 미칩니까? 얘는 근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렇게 중근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얘가 그냥 뭐야? 중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고민할 거 없지.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 됐으면 그냥 뭐 하면 돼? 여기서 판별식 써. 어떻게 돼요? 5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2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7이 얼마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논리가. 여기서 막 낚여고 이상한 짓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막 제곱하고 막 이러면 계산이 막 이상해지잖아. 그쵸? 얘가 어떻게 되냐면 25a 제곱이니까 13a 제곱 마이너스 10a에 72a 빠지니까 얼마야? 계산이 좀 그렇긴 하네. 82a 플러스 85는 0 이렇게 튀어나온다고요. 그럼 얘가 놀랍게도 인수분해가 된다고. 다행히 얘가 소수잖아. 그치? 그럼 얘가 5랑 15네. 아니지. 5랑 17이네. 65, 17. 이거네요.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면은 A가 13분의 17 아니면 5인데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A가 3보다 크대. 그럼 뭐야? 5죠, 5. 맞아요? A가 5잖아. 그죠? 그럼 주어진 2차식은 뭐였던 거냐면 A가 5니까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25에 30 마이너스 7이니까 48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럼 얘가 중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고 얘는 인수분해가 3 곱하기 x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됐던 거죠, 그치? 따라서 k는 얼마? 마이너스 4였던 거죠. a는 5고요. 그래서 a 더하기 5는 얼마? 1이죠, 그치? 다시 a 더하기 k는 얼마? 1이죠. 미안. a 더하기 k는 1이죠.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얘도 그냥 계산만 좀 복잡했지 논리 자체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그쵸? 해석해내는 논리 자체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지워도 될까요? 네. (22번) 보면요, 봐봐. 이런 2차 방정식이요. 이런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 얘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한데 얘가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으면 요 놈이 이랬겠구나 이거지 지금, 그치? 맞죠? 그럼 최고치 관계수는 그냥 약분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이거 보고 나서 이제 어떤 논리가 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에다가 부호 바꾼 게 뭐야? 두 근의 합이네 이거지. 이거분의 이거에다가 부호 바꾼 게 합이지.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게 뭐야? 두 근의 곱이잖아. 이런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한 거 아니야, 이걸 보고 나서.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네 이거지, 그치? 맞아요? 이거를 3차로 확장해도 똑같아. 얘가 만약에 이런 3차 방정식이 있어. 알파, 베타, 감마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다고?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했을 거냐면 얘가 이렇게 세 근을 근으로 가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지. 이랬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근데 얘는 뭐 그냥 못 미치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약분했다고 생각하고 얘를 전개를 해보면 어떻냐면 이 전개는 네가 직접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할게 그냥 내가. 얘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거라고. 그럼 잘 봐. 이걸 보고 나서 느끼는 게 이것분의 이거에다가 부호 바꾼 게 뭐야? 하나씩 더한 거 합이네. 그 다음에 이것분의 이거는 그냥 뭐야? 두 개씩 곱해서 더한 합이네. 이것분의 이거에다가 부호 바꾼 건 뭐야? 세 개짜리 합이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해한다고. 한 개짜리 합, 두 개짜리 합이지. 한 개짜리 합, 두 개짜리 합, 세 개짜리 합이지. 그러니까 합과 곱이란 용어는 2차 방정식에서만 쓰고 3차 방정식부터는 세 근의 합은 맞거든? 근데 곱은 뭔데? 이게 곱이야, 이게 곱이야. 헷갈리잖아. 그래서 그냥 하나짜리 합, 두 개짜리 합, 하나짜리 합, 두 개짜리 합, 세 개짜리 합 이렇게 얘기한다고. 될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그럼 3차 방정식에서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놈은 저기서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을 거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 두 개짜리는 a분의 c랑 똑같을 거고 세 개짜리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랑 똑같을 거다라고 이제 결론 내린 거지, 그치? 맞지? 그런데 2차 방정식에선 유일하게 뭘 정의해가지고 네가 구해낼 수 있냐면 이런 거. 두 근의 차 이런 거야. 얘는 뭐 차가 있습니까 이거? 없어요. 3차 방정식은 두 근의 차가 뭔데 대체?
어떤 근 말하는 건데? 맞지? 얘만 된다고요.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절대값 A분의 루트 D.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라고.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오냐면 얘 근이 알파 베타래. 근데 너한테 물어보는 게 야, 그러면 이거 값이 얼마야? 이런단 말이야. 이 말뜻이 뭐냐면 알파와 베타로 이루어진 다항식이야. 이 다항식의 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식 끄집어내. 값.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가 얘의 근임을 이용을 해서 대입해가지고 뭔가 변형을 이용해. 대부분 다 이거란 말이야. 그 얘 밑에 보시면 얘는 그냥 공식인데 22번에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인데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그냥 딱 말듯이 이게 뭐야 이거 뭐 한 거야? 두 근에? 차지. 그럼 절대값 A 2분의 루트 D 1 플러스 24 이거잖아, 그치? 그 얼마야? 2분의 5잖아.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밑에 봐봐. 23번. 걔도 봐봐. 이거 막 역수 막 더해놨지? 나 해볼래 이거? 23번. 해봐. 23번 보면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볼게요.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절대값을 취했더니 걔가 2였대. 그럼 이 안에 있는 요 값이 2 아니면 마이너스 2여야 얘가 성립을 하잖아. 맞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면 얘는 식을 두 개 포함하고 있는 건데 x제곱 더하기 6x가 2이거나 또는 x제곱 더하기 6x가 얼마야 된다? 마이너스 2구나 이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봐봐. 절대값 캐피탈 X가 알파다? 그때 알파는 당연히 양수야. 그럼 캐피탈 X는 뭐였다? 뿔마 알파였다. 이렇게 그냥 바로 벗겨내잖아. 그치? 그건데 봐봐. 자, 그 다음에 이때 얘네들의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래. 그치? 그럼 잘 봐. 알파, 베타가 얘의 근이고 감마, 델타가 얘의 근이었다고 하자고. 근데 이거 보니까 뭐야? 얘네들 뭐야? 역수근이지. 맞지? 물론 너 이렇게 해도 돼. 알파 베타가 얘의 근이니까 이거 쌤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곱분의 합이네요 해가지고 해도 돼. 그런데 잘 봐. 자, 알파 베타가 얘의 근이었다고 할게. 그럼 역수근을 가지는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잘 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역수근을 가지는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얘랑 자리 바꿔야 되잖아. 대칭식이었잖아. 얘가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지, 그지? 맞아? 그럼 잘 봐. 얘의 근이 이거면 어디 할까? 여기서 할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얘 넘긴 다음에 자리 바꿔.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6x,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 얘? 맞아요. 그 다음 얘도 봐봐. 얘 넘긴 다음에 자리 바꿔. 그러면은 감마분의 1과 델타분의 1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넘겼을 때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 이거 아니야? 맞아? 그럼 잘 봐. 두 근의 합 얼마야? 3이지. 두 근의 합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얼마? 0.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죠. 맞지? 뭐 해석될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가 이렇게 배웠던 거잖아, 이거 역수근. 그죠? 이런 식으로 네가 자꾸 접근하려고 노력도 해보셔야 되고, 단순히 그냥 쌤 저는 이렇게 안 하고요. 알파 베타가 얘의 근이고 감마 델타가 얘의 근이어서 얘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델타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여서 합과 곱 다 구해낼 수 있고 합과 곱 구해낼 수 있으니까 대입하랍니다.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역수근인 거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변형해갖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보셔야죠. 공부의 차원에서는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4번 해보세요. 자, 전형적인 문제 형태인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줘놓고요.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 알파와 베타로 이루어진 다항식의 값 좀 구해줘 이거지, 그치? 그런데 이 다항식이요 이거나 합이나 곱 또는 차로 변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각계수의 관계에 적용하시고, 이게 아니고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딱 보니까 이거 지금 대입했을 때 값들 아니야? 걔랑 좀 관련돼 있지.
그러니까 근의 의미로 접근하는 것들 있잖아요. 대입했을 때 0을 만족할 거 아니야. 얘가 근이라고 했으면. 거기서 약간의 변형을 가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죠. 이런 형태가. 그럼 알파가 얘 근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잖아. 그치? 그럼 요거 전개해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마이너스 2 플러스 4 알파는 0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이만큼의 값이 얼마였던 거야? 넘어오면 마이너스 4 알파였던 거지. 그치? 아, 그러면 요 식이 마이너스 4 알파고 뒤에 거는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4 베타겠지. 이렇게 너한테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16 알파 베타가 얼마야? 이거 묻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얘는 얼마? 마이너스 30 이렇게 바뀌겠죠. 그치? 됐습니까? 네. 뒤로 오셔서 25번 6번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26번 하나 별표. 자, 26번 보겠습니다. 25번은 답이 마이너스 10분의 9예요. 25번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6번 볼게요. 얘가 지금 딱 보니까요, 너한테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걸 줬고요. 결국 구해달라는 건 알파와 베타로 이루어진 다항식의 값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네요. 그죠? 맞지? 그 다음에 합과 곱으로는 얘네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단일 문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알파가 얘의 근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네 이거잖아. 그치? 그럼 너는 얘가 0이라는 정보로부터 얘가 얼마인지를 끄집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얘가 이런 사고방식도 가능하지. 잘 봐. 야, 요 놈을요. 우리 이거 나머지 정리 또는 항등식 할 때 했었거든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라고 표현을 해주면 얘가 얼마입니까 지금? 0이잖아요? 그럼 뭐랑 똑같습니까? 짜르륵 없어지고 나머지랑 똑같죠. 맞아요? 네, 이렇게 나오네요. 나머지가 알파 플러스 1이죠. 그치? 그러면은 요거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루트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베타 플러스 1이 얼마게? 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또 당황스러운데, 야,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 저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지? 알파 플러스 1 모르고요. 베타 플러스 1 얼마인지 몰라요. 거기다 심지어 루트까지 씌워져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이걸 약간 좀 변형을 해야겠는데, 오른쪽 좀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돼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한테 이 상황에서 이제 구해달라는 게 뭐로 이제 변경이 된 거냐면 내가 다 정리를 해보니까 나한테 이거 좀 구해줘 이 얘기잖아 지금. 그치? 맞죠? 그럼 봐봐. 내가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 K라고 놓을게. 루트가 꼴배기가 싫잖아. 이제 한번 제곱해 볼게.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2 루트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K제곱이잖아. 그치? 맞아? 내가 얘네들은 다 구할 수 있네. 어떻게 해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면 저기서 1이니까 얘는 1이니까 3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2 하고요. 루트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이니까 이건 얼마야? 5잖아. 그럼 K제곱이 5였단 이야기지. 그럼 K가 얼마였단 이야기야? 뿔마 루트 5였단 이야기지. 그치? 근데 얘 양의 제곱근, 얘 양의 제곱근이잖아. 둘 다 부호가 양수니까. 그치? K는 얼마? 루트 5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했던 이 값은 얼마였다? 루트 5였다 해서 얘가 얼마? 루트 5네 이거지 지금. 굉장히 어렵죠 문제가. 맞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걸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쌤 이거 아까 여기서 이렇게 변형하는 거예요. 알파 제곱이 알파 플러스 1이니까 알파 3승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고, 그럼 알파 제곱이 알파 플러스 1이니까 대입하면 2알파 플러스 1이고 차수 계속 낮춰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맞는데 요 사고방식이 훨씬 더 간단할 때가 많거든요. 계산할 때. 요 계산할 때가 좀 복잡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 기억해 두시고. 아시겠죠? 네. 됐어요? 하나만 더요. 좀 오바 조금만 할게. 네. 얘가 알파와 베타야. 두근이. 근데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얘를 근으로 가지는 새로운 방정식 너 구할 수 있지. 어떻게 돼? 우리 저번 시간에 했는데 얘가 fx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져.
그럼 나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여기만 제대로 찾아내면 되잖아. 이거 어떻게 찾는다고요? 는 x 갖다 놓고 알파는 해갖고 정리해주면 되지. 그럼 뭐야? 알파는 x 마이너스 1이죠. 그 여기 x 마이너스 1 요구했던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여기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 x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되지. 한번 정리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정리하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사라질 거 사라지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해서 얘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지. 맞아? 그래서 잘 봐, 잘 봐. 또, 자, 이번에는 얘를 또 fx는 0으로 보는 거야. 얘가 알파 플러스 1이고 얘가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가져. 내가 궁금한 건 이제 뭐냐면 루트 알파 플러스 1이랑 루트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궁금해. 맞지? 그럼 봐봐. 나 이제 뭐만 찾으면 되냐면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것만 찾으면 되잖아, 이거. 여기 안에 들어갈 식만 찾아주면 되지.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찾냐면 얘를 x로 갖다 놔. 그리고 알파는 어쩌고 꼴로 정리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알파지. 맞지? 양변 제곱한 다음에 넘긴 거야. 그 얘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들어갈게. 그럼 여기 x 대신에 뭐 집어넣어라? x제곱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해볼게. 얘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 해서 얘가 x 4승 그 다음 마이너스 5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5는 0이네요. 그치? 맞아요? 그러면 이거가 근이 몇 개 나와? 4개 나오지. 걔네들 중에 2개가 뭐야? 얘랑 얘였을 거라고. 맞지? 그래서 너가 이거를 인수분해만 이쁘게 하시면 되는데 아직 4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는 건 안 배웠잖아요. 인수정리 이용해서. 이거 하면 나오거든, 4개 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 경우가 더 훨씬 복잡하죠. 그래서 뭐 한다? 이렇게 나한테 이런 값들을 주어졌을 때 구하라는 값이 k야, 그치?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지금 처리가 안 돼.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싶었는데 제곱을 하고 나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들로 값을 구해낼 수 있는 형태로 바뀌지. 그래서 구하는 다음에 k제곱이 5네? 그럼 k는 뭐였다? 뿔마 루트 5인데 부호 판단만 해줘서 루트 5네 라고 정리가 된 거죠. 절대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알겠어요? 네. 쉬었다 갈까요? 아직 아니죠? 27번 8번 2개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하세요. 네. 자, 얘 두 근이요. 비율이 3대 1이래요. 그럼 얘는 이제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니까 비례상수 도입해서 그냥 세 근이 k와 3k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합이 얼마냐면 4k인데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뭐랑 똑같냐면 8m-2랑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3k 제곱인데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2m이랑 똑같습니다. 그쵸? 여기서는 이제 k 제곱이 얼마냐면 4m이었다는 이야기고, 조금 이쁘게 정리할게요. 얘는 k가 얼마였다는 이야기냐면 2m-2잖아요. 내가 구하려는 값이 뭡니까? m에 대한 합 아닙니까?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 그럼 m에 대한 식을 끄집어내야겠네. 그런데 봐봐, 이거 서로 다른 문자인데 m이 뭐야? 동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연립할 수 있죠. 맞지? 그러면 k가 이거니까 대입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2m-2의 제곱은 전체 제곱이죠. 이런 거 주의해야 돼. 이렇게. 이 전체 제곱은 4m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다 약분되고요. m-2의 제곱이 m이네요.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4는 0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m의 값의 합은 얼마? 5죠. 5. 맞습니까? 네. 그 다음 28번도 너무 간단해서요. 두 근이 연속이래요. 그럼 1차이 나죠? 맞지? 두 근의 b가 3대1이라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연속이라고 하면은 k랑 k 플러스를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갖다 놓고 집어넣고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k가 있네요. k 빼고요. 뭐 알파 플러스 이렇게 할까요? 그치? 네, 해보세요. 28번. 자, 볼게요. 28번. 두 근이 연속이래요. 그냥 알파랑 알파 플러스라고 놓을 수 있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요. 정수는 연속하는 정수 1차이 납니다. 그쵸? 그
그러면 두근의 합은 얼마냐면 2알파 플러스 1인데 이게 k 플러스 3이랑 같고요. 두근의 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인데 얘가 마이너스 k 플러스 8과 같죠. 근데 나는 어떤 식을 끄집어내야 되냐면 k에 대한 값이니까 k에 대한 식을 끄집어내야 되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k에 대한 식을 끄집어내려고 해서 여기서 정리 좀 할게요. 그럼 얘가 2알파가 k 플러스 2고 알파는 뭡니까? 2분의 k 플러스 2죠. 그죠?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그래서 얘는 알파의 제곱. 근데 이거 계산할게요, 이거 계산이 더 편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분의 k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k 플러스 4는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어서 k에 대한 2차 방정식 하나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4 곱할게요, 그냥. 그럼 k 제곱 분자만 먼저 계산하시면 플러스 6k 플러스 8은 마이너스 4k 플러스 32이고요. k제곱 플러스 10k 마이너스 24는 0이네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k는 마이너스 12 아니면 2 나오네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무슨 값? 양수값이니까 얼마? 2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셔터 합시다. 쉬세요. 자, 29번 보시면요.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대요. 그치?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럼 얘네들은 합이 0이기 때문에 합이 0이네. 그러면은 근각의 관계에 따라서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3도 0이어야 되죠. 물론 마이너스 a분의 b여서 마이너스인데 상관없잖아요. 0이니까. 그럼 이거죠. 그럼 k는 얼마였을 거냐면 마이너스 3 아니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뭐라 그랬냐면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데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5k 플러스 7이죠. 그치? 맞아? 그럼 봐봐. 얘는 지금 뭐야? 음수잖아. 그럼 얘도 음수여야 된다는 이야기지.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음수야? 안 되죠. k가 뭐야? 마이너스 3이겠지 그러면. 따라서 k는 얼마? 마이너스 3이네 이거지 지금. 그치?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30번이요. 얘 별표요. 이런 거 처리하는 거 힘들어 하던데. 얘가 지금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럼 너가 알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라는 것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a라는 거 밖에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운 값이 루트 7인 거 이거 몰라요. 맞지? 그러면은 너가 지금 걸리적거리는 게 뭐가 걸리적거리냐면 얘가 지금 절대값이 걸리적거리잖아. 그래서 양변 뭐 해버릴래? 일단 제곱해봐.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과 똑같잖아. 그치? 맞죠? 그럼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인데 이게 얼마야? 7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랑 같고 이게 7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왜 어려워하냐면 절대값의 성질을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자주 쓰이는 절대값 성질 몇 가지만 알려줄게요. 첫 번째가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과 같습니다. 다를 게 없죠. 어차피 양수 처리될 거거든. 두 번째로요.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는 뭐랑 똑같냐면 절대값 알파 베타랑 똑같아요. 곱이요. 세 번째요. K가 정수일 때 자연수일 때입니다. 자연수. K가 자연수일 때 K 곱하기 절대값 알파는요 그냥 안에다 넣어도 돼요. 이렇게. 왜 그런 거냐면 얘가 K면은 절대값 K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까 여기서 곱은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면서 그 얘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네, 봐봐.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잖아. 이거 한번 처리해 볼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면 얘 제곱에다가 이거 2배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치?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4a 제곱 플러스 6a야. 앞에 거 이거 두 개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a인데 얘가 지금 a가 뭐라 그랬냐면 양수라면서요. 얘가 음수지.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a인데 얘가 음수니까 앞에 부호 바꿔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로 나오고 얘랑 곱해주면 플러스 6a죠. 그게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7이었다는 이야기 아니야 지금 상태가. 그죠? 그럼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야 그러면 이 오른쪽 지워도 돼? 지운다? 그러면 얘가 4a 제곱 플러스 12a가 7이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정리 좀 해주면 4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7은 0이고, 이거 인수분 해주시면 2a a고 2a 주면 7,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그지? a는 얼마냐면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7이고요. 그때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얼마? 2분의 1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이고, 그럼 너한테 구해달라는 거 이 값이잖아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럼 4a 제곱 더하기 6a는 2분의 1 대입했을 때 1에다가 3이니까 얼마? 4죠. 맞죠? 절대값 껴있어가지고 연산이 좀 어려운데, 절대값 연산 아까 설명했던 거 성질 한 3개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다음번에 뭐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이나 내신 대비할 때는 그것보다 더 다양한 걸 소개하겠지만, 그 당장은 뭐 자주 쓰이는 것들이 아니니까. 알겠죠? 네. 다음에 31번, 32번 해볼게요. 근데 31번도 좀 어렵습니다. 별표 하나 쳐두세요. 자, 31번 보겠습니다. 31번 보시면요, 얘가 최대한 좀 간단하게 좀 나타내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얘가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다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잖아요. 그래서 얘까지 이렇게 묶어버리면, 묶어버릴까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을게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잖아요, 그치? 그나마 제일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거네요, 그치? 맞죠? 그치? 여기다 하나씩 집어넣지 말고. 그럼 봐봐. 합, 곱이니까 내가 얘네들의 근과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요 식이 표현돼, 안 돼? 되지? 얘네들이 계수로 표현이 되잖아요. 자, 여기서 합이 얼마냐면, 합이 3 마이너스 2 절대값 a죠. 곱은 얼마냐면 a죠. 그치? 요 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얘가 3 마이너스 2 절대값 a 곱하기 a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절대값 a 마이너스 2a는 18이라고요. 그럼 얘가 3 마이너스 2 절대값 a에다가 a 플러스 1 마이너스 2 절대값 a 마이너스 2a는 18인데, 절대값이 계속 걸리적거리잖아, 그치? 그래서 케이스 나눌게요. 자,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면 얘는 3 마이너스 2a 곱하기 a 플러스 1 마이너스 2a, 부호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a는 18이어야 되죠. 맞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전개해 보시면 2a 제곱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a 플러스 3 마이너스 2a는 18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2a 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15는 0이고요. 2a고 a니까 5랑 마이너스 5랑 3이네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3 아니면 5 나온 거지, 그치? 근데 나는 지금 뭐야? 뭘 가정했어요? a가 양수인 걸 가정하고 봤으니까 a가 뭐야? 5지. 그치? 나 이제 봐봐. 0보다 큰 건 받고, 이제 두 번째 뭐 봐줘야 돼?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봐줘야 되지, 그치?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볼 거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3 플러스 2a 곱하기 여기 바로 할게요. 부호 바꿔서 나오니까 3a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2a가 18 요거잖아, 그치? 그래 정리 좀 해주면 6a 제곱 2a에 9a 11a 플러스 9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나오고요. 3으로 나눠버리면 2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는 0. 그래서 얘가 2a a고 얘가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치? a는 마이너스 2분의 5 아니면 1 나오는데 음수인 거 본 거니까 이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입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해달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25네요. 됐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얘도? 계산이나 이런 것. 자, 32번 보시면요. 얘 두 근 이거고요. 얘 두 근 이거래요. 그때 AB 값 좀 구해줘 이랬잖아요. 그지?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요. 그 다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A야. 근데 얘네가 바로 그냥 표현되잖아. 그럼 얘가 뭐야? 하나가 이거, 하나가 이거지. 근이.
맞죠? 네. 그러면은 두근의 합이 3-a인데 그게 마이너스 b랑 똑같아야 되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a인데 그게 마이너스 18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럼 a는 얼마? 6. b는 얼마? 3.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되죠. 그치? 그죠? 너무 쉬운 문제여서 그럼 2개 곱하면 18이죠. 그치? 뒤로 와서요. 33번, 34번인데 34번도 별로 안 어려워요. 해보고 그 다음 34번도 별표 하나만 쳐놓고요. 34번은 자 볼게요. 33번 얘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고요 알파 베타가 B죠. 얘 두근이 이거라고 했으니까요. 그치? 알파 베타 너한테 얘 두근이 이랬을 때 A와 B의 값 좀 구해줘 이거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 좀 구해줘 이거잖아. 그치? 여기서 관계식 뽑아낼게요. 두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제곱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고 얘는 3a 마이너스 4랑 똑같고요. 두 근의 곱은 알파 3승 베타 3승이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랑 똑같죠. 그치? 맞습니까? 얘가 이제 식이 표현이 되죠.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그치? 그럼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개 곱한 게 ab니까 아 얘가 ab랑 같구나 이거죠 지금. 여기 그죠? 밑에 거 알파 베타가 얼마입니까? b니까 이건 b의 3승이잖아요. 아 그럼 얘는 b의 3승이랑 같네 이거잖아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됐죠? 이랬을 때 지금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b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b 3승 잠깐만 b 3승 지금 니가 고차 방정식 했냐? 아닌데? 뭐 어쩔 수 없죠. 해야죠.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되죠. 그치? 맞죠? 그럼 봐봐. 이거 3차 방정식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혹시 봐봐. 얘가 B에다가 1 대입했을 때 얼마입니까? 0이죠. 얘는 B 마이너스 1을 뭐로 갖고 있어? 인수로 갖고 있는 건 알죠? 그리고 뒤에 뭔가가 있었을 거야. 그치? 그럼 얘는 B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이야기고 내가 뭐만 구해내면 돼? 얘만 구해내면 되지. 근데 이거 어떻게 해? B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잖아요. 그치? 그럼 1차로 나눴을 때 몫은 빠르게 구하는 방식이 뭐야? 조리제법 아니야. 1, 0, 1, 마이너스 2 해서 얘가 1, 1, 1, 1, 1, 2, 2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요 놈은 B 마이너스 1 곱하기 B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인데 얘가 지금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얘는 실수가 안 나오지 여기서. 7근은 그럼 반드시 뭐야? 1이지 1. 맞아요. 그럼 B가 1이네 이거니까. 그럼 B가 1이면 얘는 A. 그러니까 얘는 3A 마이너스 4는 A니까 2A가 4고 A는 얼마? 2죠. A는 2고 B는 1이니까 결국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네요. 그죠? 야 근데 이거 너 내면 안 되는데 아직 2차 방정식이면 이거 왜 내지 이거를? 쌤이 이상하네. 됐죠? 네. 어쨌든 그 다음에 34번 해볼게요. 34번. 많이 봤다. 그쵸? 이렇게 근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근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 방정식 어떻게 생겼게?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죠 지금. 그쵸? 그럼 위에서 지금 뭐냐면 fx는 0이란 이런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이런 상황이죠. 그치? 이랬을 때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어? 이건데 여기 네모에 들어갈 것만 찾아주면 되죠. 식의 형태. 근데 이건 뭐라고 놓으라고요? x 갖다 놓고 알파는 어쩌고 베타는 어쩌고로 정리하시라고. 얼마입니까? x-1이죠. 얘가 여기 x-1이고잖아. 그치? 아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란 이야기야? x-1을 집어넣으란 이야기니까 여기 x 대신에 4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3 x-1 마이너스 9는 0 이런 방정식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얘는 4x 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8은 0인가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치? 그랬을 때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니까 이게 끝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보통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쌤 이거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곱이 마이너스 4분의 9네요. 그 다음 이거의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니까 여기 4분의 5고 곱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거야. 얘는
이렇게 두 개 더해져서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네요. 그렇지? 그래서 4x 제곱하고 합이 합이 4분의 5여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곱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8이네요. 이렇게 됐겠지, 그치? 다시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8이네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런 간단한 형태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이 방식이 훨씬 편하다고. 이거 꼭 이해해야 돼. 나중에 2차 부등식에서도 이거 그대로 써먹거든? 알겠죠? 내가 너한테 그 교과서적 풀이 말고 시중교재 풀이 말고 내가 따로 테마 붙여갖고 알려주는 풀이들은 쉽게 가려고 알려주는 풀이지 그게 막 너한테 막 널 애먹이려고 알려주는 풀이가 아니야. 알겠죠? 매번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중학교 때랑은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참고서 풀이 보는 거 크게 의미 없어요. 풀이가 그냥 너한테 답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쭉 나열만 해놨을 뿐이지 너한테 뭔가 공부를 시키려는 목적은 없단 말이야, 풀이에. 알겠어요? 자꾸 따라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번, 6번. A, B가 지름이래. A, B가 지름이면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 여기 위에 있지. 그러면 이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원이 외접원인데 외접원의 중심이 삼각형의 변 위에 있는 거지. 이거 무슨 삼각형이란 이야기야? 직각삼각형이지. 외심의 위치는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잖아.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예각삼각형이면 외심이 어디 있어? 안에 있지, 내부에. 직각삼각형이면 어디 있어? 빗변의 중점에 있잖아, 이렇게. 둔각삼각형이면 이렇게 넙대대한 둔각삼각형이면 얘 외심이 바깥에 있지, 이렇게. 삼각형의 변 위에 외심이 위치하는 거는 직각삼각형에다 바로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럼 봐봐. 이거 지금 얘가 직각삼각형이구나 이거지. 그치? 야, 그럼 너 이거 너무 많이 봤어. 직각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수선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 보이지? 그럼 이렇게 보이는 직각삼각형들은 동글뱅이 X, 동글뱅이 X, 동글뱅이 X 했고 싹 다 뭐야? 싹 다 닮음이지? 얘는 싹 다 닮음이잖아. 그럼 닮음 비례식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식들을 끄집어냈었냐면 얘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치? 그 다음에 얘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얘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기억나 이거? 기억나지 얼추?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 그럼 잘 봐. 얘가 여기 딱 봐봐. 90도고 90도 하냐. 그 나한테 이거 줬고 이거 줬고 이거 줬어. 그럼 뭐야? 노골적이지 않아? 뭐 쓰라는 거야? 이거 쓰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4의 제곱은 16은 알파 베타지. 이만큼이 알파고 이만큼이 베타라며. 그럼 4의 제곱은 알파 베타 아니야.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고 준 거야? 10이라고 준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맞습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각각의 근이래.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A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두 근의 곱이어서 얘가 B잖아. 그 얘는 어떻게 된 건데? 요거 얘 제곱에다가 2배에서 뺀 거 아니야. 그러면 256에서 20 빠지네. 다시 100에서 32 빠지니까 얼마야? 68이지.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요거 제곱 아니야. 그럼 256 요거 아니야 지금. A가 마이너스 68이고 B가 256이어서 A 더하기 B가 188? 이렇게 나오죠, 그치? 맞아. 그래서 A 더하기 B는 188 아니야. 자, 36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 주어졌고 또 하나 주어졌습니다. 상수로 주어졌어요. 그쵸? 변수가 아니라요. 그럼 이렇게 상수로 주어지면 집어넣었을 때 내가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그쵸? 맞지? 그러면 식 하나 두 개잖아. 문자 두 개에 식 두 개니까 연립하면 A, B 값 나오겠다. 이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죠. 이 대입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4 플러스 2A 플러스 6 마이너스 B는 0이고 얘 한글이 2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4 플러스 2B 마이너스 18 플러스 A 플러스 4는 0이잖아요.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AB 값 나오겠죠. 그치? A 값이 얼마 나오냐면 계산만 넘길게요. A는 계산해야겠다. 계산할게요.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0이고 A 플러스 2B는 얘가 4.
10 이렇게 되네요. 그치? 맞죠? 네. 그러면은 아래 거에서 2배 해가지고 아래에서 위 거 빼겠습니다. 5b가 30이죠. b는 얼마냐면 6이고요. 그럼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네요. 그죠? 했습니까? 그러면 너가 지금 알파랑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게 a가 마이너스 2고 b가 6이면 요 2차 방정식이 뭐였던 거냐면 얘가 이거죠. 얘가 2랑 알파잖아. 그치? 그럼 두근의 곱이 얼마야 돼? 마이너스 6이니까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3이지. 그치?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고 b가 6이면 여기 대입할게.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 해서 두근의 곱이 2네요. 그럼 베타는 얼마야 돼? 베타는 1이네. 그치? 맞아?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3이고 베타가 1인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이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랑 1이잖아요. 두 근이. 그치?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니까 P는 2여야 되고요. 곱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Q는 마이너스 3이어야겠네요. 그치? 그래서 PQ의 값이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 계산이 틀렸다. 미안. 어디야? 4 2a 플러스 6 마이너스 2 알파가 뭐라고요?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네. 아이씨. 미안해요. 이렇게 되죠. 베타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 마이너스 1이고요. 다시. px 플러스 q는 0이고요. 그러면은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4니까 p는 4고 q는 3이네요. 그죠? 그래서 pq는 얼마? 10이네요. 아유, 고마워요. 이렇게 되죠. 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37번 되게 쉽거든요. 빠르게 해주시고 38번 별표요. 37번은 마이너스 6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하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다고 했으니까 상수항은 제대로 본 거죠. 나윤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는 제대로 본 겁니까? 1차항의 개수는 제대로 본 겁니다. 맞죠? 그치? 그랬을 때 지하가 얻은 근이 3 뿔마 루트 3i라고 하면은 지하는 상수항은 제대로 봤잖아. 두 근의 곱은 제대로 봤겠지. 맞아? 그럼 이걸로 나오는 두 근의 곱이 얼마인데? 3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두 개 곱하면 12잖아. 상수항이 12였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밑에도 똑같은 논리로 나윤이는 두 근의 합은 제대로 봤으니까 마이너스 8이네요. 그죠? 맞아? 이거 중3 문제잖아요. 중3 문제. 그치? 38번 봐봐. 얘 38번 보니까 얘는요, 이거는 제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잘못 본 게 아니고 얘는 뭘 잘못했냐면 근의 공식을 잘못 외워서 잘못 적용했대. 그치? 그러면 어쨌든 얘가 이렇게 근의 공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한 놈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플러스 ac였다는 이야기고, 얘가 더 크니까 더한 게 더 크죠. 또 한 놈인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플러스 ac였다는 이야기 아니야. 맞아? 그럼 봐봐. 두 근의 합이 얼마야? a분의 마이너스 2b인데 물론 잘못된 공식이야. 근데 얘가 잘못 적용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4잖아. 그지?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게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라는 이상한 식이 나오긴 하지. 근데 어쨌든 얘가 이렇게 사라지고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a분의 c잖아.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2지. 맞아? 그럼 잘 봐. 나한테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달래. 원래의 근을 구해달래. 그럼 있잖아. 요게 보니까 B가, A, B, C를 내가 한 문자로 다 정리할게. B가 어떻게 되냐면, 2A죠. 그치? B가 2A죠. 여기서 그럼 C는 얼마냐면, C는 12분의, 12A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저 2차 방정식이 어땠던 거냐면 a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2a였다 이거잖아 지금. 그죠? a는 0이 아닐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a로 나눠버려.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랬을 때 이거의 방정식의 근 구해달라면서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1i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39번은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2차 방정식이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뭐라 그랬냐면, 그럼 이때 f3-2x는 0의 두근의 합이 얼마야? 라고 묻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아까는 근의 형태를 준 다음에 너한테 거꾸로 여기를 찾게끔 물어봤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식을 준 다음에 거꾸로 근이 어떻게 생겼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봐봐. 여기에 알파 또는 베타가 들어가야 0을 만족한다는 이야기잖아, 지금 의미가.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이야기는 요 가로 안에 알파 또는 베타로 만들어줘야 얘가 0을 만족하죠. 그러면 얘의 근이려면 이걸 뭐로 만들어줘야 돼? 알파 또는 베타로 만들어준 x값이 얘의 근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x는 2분의 3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2분의 3 마이너스 베타겠죠. 이렇게 맞을까? 그래서 얘 두 근이 여기가 2분의 3 마이너스 알파고 2분의 3 마이너스 베타였던 거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 두 근의 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묶을게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지. 맞습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4였으니까 얘는 얼마? 5지. 됐나요? 오케이? 그럼 봐봐. 아까처럼 이번에는 이렇게 거꾸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자꾸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내가 너한테 자 여기 식 찾아봐 이런단 말이야. 아까 봤던 형태지. 그럼 이 식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는 x 갖다 놓고 알파는 어쩌고 베타는 어쩌고로 정리한다고요. 그러면 얘가 는 x 갖다 놓고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알파는 3 마이너스 2x지, 그치? 그럼 찾은 거 아니야? 3 마이너스 2x 이렇게 왔다 갔다를 너가 자유자재로 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40번도 마찬가지. 40번 하나 발표해봐요.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근데 합이 얼마냐면 2분의 1이고 곱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이랬을 때 f6x는 0의 두 근의 곱을 구해달래. 야 이거 너 역으로 막 세운 다음에 식 하려고 그러면 겁나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뭐로 만들어줘야 돼? 4알파 마이너스 3 4베타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뭐였다? 근이었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럼 얘 근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 안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 4알파 마이너스 3을 만들거나 4베타 마이너스 3을 만드는 x의 값이 얘 근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근이 6분의 4알파 마이너스 3이고 6분의 4베타 마이너스 3이었던 거잖아. 이렇게 그럼 빠르게 구해냈지. 그 다음에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두 근의 곱이라며. 얘 곱이라며 얘. 그 얘는 어떻게 돼? 36분의 16 알파 베타 마이너스 1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 이거 계산해달라는 이야기네. 그 얘는 얼마냐면 36분의 마이너스 16 다음 마이너스 6 플러스 9잖아. 그럼 이거 얼마야? 36분의 23 마이너스 13 이거네요. 그치? 이렇게 되죠. 그치?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야? 너가 이렇게 봤던 2차 방정식 내가 전혀 세운 게 없지. 그냥 근의 의미로만 접근했죠. 이렇게. 이게 훨씬 편하다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41번, 2번 할 건데 42번 별표. 일단 41번은 말로 할게. 2차 방정식을 2차식을 인수분해 해달래요. 그치? 근데 얘가 정수범위에서 인수분해 안 되거든? 맞지? 정수범위에서 또는 실수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써야겠네. 얘를 인수분해 해줘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사실 별말 없으면 인수분해는 어디까지 하냐면 1차까지만 하고
실수 범위에서까지만 하거든요. 별말 없으면. 근데 얘를 지금 인수분해 해달라는 건 얘가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2분의 1 앞으로 빼놔.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게 정수인 게 편하거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지. 맞지? 그 얘를 인수분해 할 건데 얘가요 이런 2차 방정식이었다고 했을 때 얘 근은 뭐냐면 x는 1 뿔마 루트 9i니까 1 뿔마 3i잖아요. 그치? 근이요, 근. 그럼 이제 근을 구해놓고 거꾸로 접근하는 거야, 거꾸로. 그럼 얘가 근을 이걸로 가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겠네. x하고 마이너스하고 너 이거 헷갈리잖아. 부호 뭐로 들어가야 되는지. 가로 쳐버려, 그냥 1 플러스 3i. 이렇게 되고, 그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 이렇게 해버리려고,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 끝난 거지.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 이제 이렇게 온 다음에 이제 부호 정리해 주라고 이렇게.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 지금 보이는 a, b, c, d 뭐 걔네들 값이니까 a, b, c 값이니까 a는 얼마냐면 요거지 요거. 아니지. b가 c보다 작아? 아니 b가 c보다 작다고? 그러면 얘네. 그 얘가 a고 얘가 b고 그 다음에 c가 이거네. 그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고 거기다가 c 빼달라 그랬으니까 3 빼달라는 이야기네. 그 얼마? 마이너스 7이지. 그치? 돼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원래는 중학교 때 이런 짓을 못해. 왜? 복수수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는 할 수 있다고 너가. 모든 2차식은 다 인수분해 돼. 어느 범위에서? 복수수 범위에서.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한 문제 정도는 알아둬야 돼서 넣어놨고요. 42, 43 별표입니다. 42 해보세요. 뭐를 비교할 거냐면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요. f 알파가 0이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fx를요.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인데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여기가 뭡니까? f 알파죠. 그치? 근데 얘가 0이었다는 이야기는 얘가 이렇게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f 알파가 0이라고 하면은 그럼 fx가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지는구나. 이게 인수 정리잖아. 맞아? 요 논리잖아, 논리가. 그런데 여기가 0이어야 되는데 얘는 뭐야? 2지. 그래서 얘는 인수 정리를 내가 쓸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얘를 0으로 만들어 버리게 이쪽으로 넘겨버려. 어떻게 되냐면 f 베타 마이너스 2는 0. 그 다음 f 알파 마이너스 2는 0 이거 아니야? 맞지? 그럼 잘 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다항식 fx 마이너스 2라는 놈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 놈이 뭐야? 알파랑 베타를 뭐로 갖고 있다? 인수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럼 얘는 얘가 이게 최고차항에서 뭔지 모르겠어. k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거잖아.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fx가 2차항의 계수가 얼마래? 1이래.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다는 이야기지. 이거잖아, 그러면. 그러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인데, 자, 봐봐.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면서 최고차항 계수 1인 애는 이렇게 생겼지. 그럼 얘가 그냥 얘잖아. 집어넣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네, fx가. 맞습니까? 그래서 fx가 이거니까 f-1은 얼마게? 라고 물어봤으니까 대입하시면 7이죠. 그치? f-1은요. 됐습니까? 네. 43번도 보겠습니다. 43번은 좀 어렵죠? (42번을) 풀고 나서 43번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수정리 이용하려면 이 오른쪽이 0이어야 되는데 넘겨야지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얘가 상수가 아니야. 바뀌지.
그럼 뭐야? 라고 했을 때 봐봐,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면 3이잖아, 그치? 알파 베타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5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한 문자로 통일되면 그나마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면 이런 게 가능해지잖아. 잘 봐. 베타가 3 마이너스 알파죠. 얘는 베타가 아니지, 알파가 3 마이너스 베타죠. 그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아, 얘를 한쪽으로 넘겨버리면 이제 0이 되잖아, 그지? 이 얘기가 뭐냐면 P 알파 마이너스 3 플러스 알파는 0이었던 거고, P 베타 마이너스 3 플러스 베타는 0이었던 거지. 맞아? 그럼 잘 봐. 아까 너 이거 보고 나서 뭐 떠올렸냐면, 여기는 그냥 고정이니까 아, 얘만 바뀌네 해서 얘가 X로, 여기만 X로 썼지. 얘는 어떻냐면 요 놈과 요 놈이 같이 바뀌지. 요 놈과 요 놈이 같이 바뀌잖아. 그 요 놈은 PX 마이너스 3 플러스 X는 0의 두 근이 뭐야? 알파랑 베타였다는 이야기 아니야? 여기 X 대신에 알파 들어갔더니 0을 만족했다는 이야기고, 베타 들어갔더니 0을 만족했다는 이야기잖아. 맞아? 그럼 이제서야 내가 이제 뭐 쓸 수 있는 거야? 인수정리 쓸 수 있지. 최고차항 계수 얼마래? 2라며. 이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얘가 얘네를 인수로 갖고 있겠네, 이거지. 해석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PX는 뭐냐면, PX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 마이너스 X지, 이렇게. 그렇지? 그런데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뭐야? 얘지. 그럼 대입해. 어떻게 돼? 2x 제곱 마이너스 6x니까 얘랑 만나가지고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랑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2 이거지, 그치? px는 어떻게 생겼었다? 이렇게 생겼었다는 이야기지. 맞아? 그래서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px를 구하시오야? 그럼 이거 써주면 되죠. 됐습니까? 네.